이제부터 민주노총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민주노총 혹은 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의 줄임말입니다. 이 민주노총이 주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경향신문사 14층에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그리고 현재 이 민주노총의 대표는 양경수 씨입니다. 이 양경수 씨가 2021년 1월 12일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만 명이 단결하면 한국 사회가 멈출 수 있다. 대한민국을 멈춰 세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019년 4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주노총의 총 조합원 수는 101만 명, 그러니 지금은 100만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그 화물연대에서 총파업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했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바로 11월 24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조합원들에게 주유소에 기름을 바닥 내라 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뉴스에 따르면 화물연대 관계자가 11월 23일에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며칠 전 화물연대 본부에서 전국 지부에 유조차 운행 전면 중단, 그리고 파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우라 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그러니까 화물연대 SK에너지, 현대오일뱅크, S오일, GS칼텍스 지부 조합원에게 유조차 오일 탱크로리 운행 전면 중단과 함께 모든 파업 차량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기름 부족 상태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로 이 행위는 파업으로서 파업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가 아니고 테러 행위가 됩니다. 더구나 이 화물연대라고 하는 것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로서 이들이 화물 차주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가?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가 아닙니다. 운송사와 계약을 맺은 사업자다. 이런 것이죠. 물론 지금 민노총을 비롯해서 이 노동계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이제는 노동자의 범위를 한없이 넓혀서 과거에 화이트칼라 노동자, 화이트칼라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은 노동자로 하고, 그리고 사업주도 노동자로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양경수 대표가 100만 명이 단결하면 한국 사회가 멈출 수 있다. 바로 그런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노조는 아니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조직된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2022년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이것이 행해진 것은 8월 13일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 인물이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 여기에서 보낸 연대사를 이 행사에서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 온결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대결망동을 단호히 짓뭉개버려야 한다 해서 폭력 대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그는 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그 방위훈련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북측이 우리의 그 적대 집단이 보낸 연대사를 그 행사에서 읽은 것이 처벌 대상이 되는가? 이것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처음 떠올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국가보안법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밝힌 입장들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속에 이 연대사라는 것을 읽은 그 속에 구체적인 지령이나 회합 등이 있는지 봐야 하고 입증도 어렵다. 정말 그 답답한 법을 제대로 모르는 이런 풀이,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노총의 팔이 좀 굽은 듯이 보이기도 하고 무력감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요즘은 이정물도 다 인터넷으로 접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회합, 통신에 대해서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근데 결국 어느 쪽이 되든 대한민국에서 이런 짓을 해도 국가보안법 제8조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그 뜻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따로 다른 풀이를 할 겁니다. 자,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우리 국가를 오히려 적으로 삼고 그 투쟁을 수십 년 해오고 있는 이 민주노총이라는 것을 한번 없애보자. 자, 그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노동조합법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를 위해서? 그래서 노동조합법이 있다.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노동자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을 이렇게 나눠가면서 보호를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는가? 물론 이 노동자가 소위 어떤 국가에서 최하위층일 때 이럴 때는 따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노총으로 대표되는 이런 노동자는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식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 국가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통일을 주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하위층으로 보이지는 않죠. 이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헌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은. 따라서 노동조합법을 토대로 보호되는 보장되는 모든 권리 이런 것들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 국가를 소멸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애초에 안 되는 것이죠. 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이겁니다.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을 제대로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근로자가 예뻐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투쟁만을 위주로 하는 노동조합들이 귀한 존재여서 이 법이 있는 게 아니다.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조건,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늘리고 자기들의 권한을 늘리는 활동을 하는 것을 지켜주는 노동조합법이 아니다. 이걸 먼저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 되죠. 1997년 그때부터 길을 잘못 든 겁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으로서 보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이 나라를 새로 바꿔보자. 나라를 그냥 통째로 빼앗겠다 하는 세력이 그렇게 해준 것이죠. 거기에 또 정치권이 동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서 이 민주노총 같은 것을 해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28조에서 해산 사유를 규정합니다. 보니까 규약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된다. 그러면 민주노총 자체에다 맡겨놓은 것이죠. 해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도 이게 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따라가 봅시다. 민주노총 자체 규약, 이것이 2019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거기 제63조는 해산을 규정합니다. 민주노총은 가맹 조직이 모두 탈퇴하였거나 또는 제39조의 특별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민주노총을 해산하려면 민주노총의 가맹 조직이 모두 탈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노총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는 좀 반가운 이야기가 될 텐데 아까와 같이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가맹조직이 모두 탈퇴해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그래서 낙담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주노총을 주무관청이 해산을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기로 합시다.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는 법인격 취득을 규정합니다. 이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전부 소개하겠습니다. 제1항,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 규약에
법인으로 한다는 것을 정했으면 제6조를 적용할 수 있겠죠. 제2항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을 법인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인격을 취득한 노동조합은 그때부터는 법인으로서 또 법적인 규율을 받게 되죠. 반듯하게 법을 지키는 그런 모범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3항입니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법 그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때부터는 사단법인으로서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민주노총 규약, 현행규약의 제3조 민주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법 제6조 제1항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할 수 있다 이랬기 때문에 법인인지 아닌지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4월 13일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 출범한 뒤 위원장이 바뀔 적마다 공증 절차 없이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왔다. 이 기사는 바로 법인 등기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법인이다. 법인 등기를 한 상태다.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러면 민주노총이 법인이다. 노동조합법 제6조 제3항을 다시 봅시다. 법인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러면 이제 민법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77조는 해산사유를 규정합니다. 제1항 법인이 어떨 때 해산되는가? 존립기간의 만료, 이거는 기간을 정해놨을 때 법인의 목적의 달성, 이때 해산이 되고 목적의 달성이 불능일 때 이때도 해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민주노총에 좀 감안할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노동자의 나라, 노동자가 주권자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이 법인의 목적은 달성 불능으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그거는 변변치 않죠. 모든 그 조직이 다 탈퇴했을 때 이런 게 있고, 파산, 민주노총이 파산하면 또 이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설립허가 취소로 민주노총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노동조합을 어떻게 살리고 죽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면서 노조 탄압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노동조합이 법인이다. 그러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우리 자연인과 법인격은 둘밖에 없죠. 법인이 자연인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런 법인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법인은 자연인을
해치는 법인, 공익을 해치는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을 죽일 수 있게, 법인이 죽는 것은 바로 사형을 당하는 것은 해산입니다. 이런 규정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 하나의 민주노총이 노동조합으로 규율을 받느냐, 법인으로 규율을 받느냐. 그런데 돈을 탐하기 때문에 이들은 법인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민주노총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능해서 그래서 해산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좀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인을 감독하는 것은 누구인가? 민법 제37조에서 규정을 합니다.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고 감독하는 데 대한 조문입니다.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은 행정안전부라든지 그 관계된 행정각부, 정부에서 이것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노동조합이 정치투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것도 걸릴 여지가 있죠.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주무관청이 민주노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 같지만 법인은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자연인, 우리 전체 국민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있는 것이죠.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1조는 법인 성립의 준칙을 규정합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바로 법적인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 법률은 헌법에 복종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민주노총의 경우에 좀 몇 가지 사례,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거를 보게 되면 민법 제40조에서 법인은 그 정관의 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민주노총은 그 목적을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무슨 강령 같은 것으로 해갖고 여러 단계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 목적이라는 것이 첫 번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49조 설립 등기에는 이 목적 사항이 등기 사항이다. 등기로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명백하죠. 민주노총의 이러한 그 법인 성립 단계에서 부실했던 부분, 법인으로 성립될 수 없는데 성립이 된 그런 것은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 정치 목적을 밝히고 정치 목적 활동을 주로 하는데 이걸 노동조합이라는 것으로서 법인 성립을 인정받았다. 서로 두 가지가 서로 맞지 않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이 하는 활동은 민법의 법인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거다. 또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사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법의 목적에 반하는 이 민주노총의 목적이 정치 목적이면서
그 정치의 목적이 반대한민국에 이르고 있다 하는 부분이 또 다른 법인 설립 허가 취소의 요건으로 또 들어간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그 노동조합법의 목적에도 반하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등기하고 있고 그것을 밝혀놓고 있다. 그래 노동조합법 제1조에서 이 법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과 같이 우리를 섬멸하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하는 북측과 손을 잡고 연대사를 읽고 그리고 북측의 주장을 이 땅에서 하고 있고 그들을 방어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방어를 포기하라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법 단계에서도 이미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도 이거는 배격돼야 한다 이런 면이 있고 바로 그것이 공익에 반하고 이 설립 목적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또 하나가 있는 겁니다. 2중, 3중으로 걸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은 정치 목적 집단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반대한민국을 떠나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활동을 하는 거냐? 핵심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입니다. 사회개조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북한 편을 들어서 그런 통일을 하자고 하는 이런 것은 더더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활동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리고 이런 집회 활동의 자유라는 것이 국가 안에서 허용이 되는 것이지 만일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은 국적을 박탈해야 하겠죠. 대한민국이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노동조합법에서는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규정도 있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안 본다. 단정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의 이러한 폭력이나 파괴 행위나 어떻든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이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주노총 자체까지 그 밑에 있는 조직들이 또 똑같은 법을 위반했을 때 양벌 규정이 있습니다. 조합원과 민주노총을 같이 처벌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민주노총이 정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 노동조합으로서 법인 등록을 했다. 법인으로 설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2022년 8.15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북한 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를 대독한 것이 이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 하는 논란을 소개했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처벌은 형벌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놔두고 법인으로서 해산 사유를 충족했다. 이번 이 행위로 이게 또 해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입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투쟁을 하는 조직입니다. 이게 일반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일반 노동조합을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노동조합을 지배하는 노동조합.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민주노총에서는 일반 노동조합, 일반 노동자를 무식한 육체노동자 이런 취급을 하는데, 지금 일반 노동자들은 다 교양이 있고 교육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은 것이죠. 민주노총은 자기들의 어떤 혁명 목표, 사회 개조 목표, 사실 대한민국을 탈취하고자 하는 목표로도 보이는데, 지금 소개를 안 했지만 민주노총이 밝히고 있는 자기들이 내세운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를 바꾸겠다, 국민들의 그 도덕적인 그런 것도 풍토를 바꾸겠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개조하겠다. 이거는 노동조합도 아니고 또 시민단체도 아니고 새로운 권력체, 스스로 권력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기네 그 조직에 있는 모든 그 회사들,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싸울 것이 있으면 민주노총에서 소집을 하죠. 이용하죠. 그런데 일반 그 개별 회사 노조는 남의 회사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시키니까 거기에 그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이 부분은 대단히 부당하다. 그 민주노총은 정치적으로 모든 것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을 없애자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라는 그 노조 대기업 그 지배 밑에, 더구나 그것이 또 그 독점 아닙니까? 거의 한국노총 있어봤자 양보해서 과점이다. 그런데 이게 일이다, 일이 대기업이다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민주노총을 없애기 위해서는 물론 주무관청이 그 설립 등기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우리 국민이 의지로, 주권자의 의지로 여기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법적인 근거를 알고 민주노총은 왜 없애야 하는지, 민주노총은 어떻게 없앨 것인지 하는 그 논의를 국민 측에서 많이 해야 하고, 많이 이런 것들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들을 널리 공유를 하고, 거기에서 또 논의하고, 논의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야만 그게 정부에서도 자신감을 갖고, 그래 우리 법대로 하자, 대한민국 시스템을 지키자, 국민을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민주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 대표가 될 텐데 소위 노동계,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이런 그 조직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는 곳들, 거기에서 가장 큰 의지로 삼는 것이 바로 ILO입니다. 국제노동기구. 이제 이것도 좀 지금은 생각을 좀 바꿔야 하겠다. ILO의 설립 목적은 20세기 초, 그러니까 한 세기 전, 100년 전입니다. 20세기 초의 그 산업화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아주 열악했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ILO에 우리 한국이 가입을 한 것은
1991년 12월 9일입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의 노동운동, 노동세력 이런 것이 북한이 있으니까 그쪽과 연결이 되면서 힘을 쓸 때 이제 이런 경향이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 아예로 하고 이야기를 할 단계가 아니다. 거기서 대한민국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무례한 거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ILO가 한국은 무슨 이 노조의 그 집회의 자유를 제한을 한다 이러는데 실상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죠. 그걸 알아달라고 할 거는 없고 지금 이야기할 거는 바로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은 이 ILO 회원국 중에서 2020년, 2021년을 기준으로 분담금 납부 규모가 11번째 아주 앞순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국 ILO 기술협력 사업을 통해서 매년 130만 달러 규모로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노동시장 정책 발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곳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 그 지탱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국에서는 한국의 이 무슨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산하 조직들이 한국 정부가 ILO의 어떤 그 기준을 못 맞춘다 하면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그쪽에. 그 이제 고발이 되겠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11월에도 벌써 한국에서 들어간 그런 컴플레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 아주 빈곤한 그리고 국가라고 하기에 그 경제 규모도 아주 작고 이런 곳들하고 같이 줄을 서서 우리 한국이 거기에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이런 그 특별한 노조, 정상적인 노조가 아닌 이런 정치 노조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4월 20일에 이 ILO에서 요구하는 핵심 협약 그 29호, 87호, 98호 이 비준서를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0일부터 이게 발효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상과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ILO가 대한민국을 변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유엔이 대한민국을 변경해서는 안 되듯이 이 원칙이 대한민국에서는 뒤집혀 있죠. 특히 이 민노총 같은 데서. 어떻든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걸 발판 삼아서 현재 민노총 등 그 다음에 뭐 민주당, 정의당 뭐 이렇게 여기에서 노동자 개념을 확장하겠다는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물연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개인 사업자로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노동자로 넣어서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정치노조를 키우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요구를 자꾸 ILO에서 받아주게 되면 기준을 세우지 않고 한국에게 여기에 대해서 통지를 하고 이렇게 되면 ILO는 노동조합의 그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그런 곳이 아니고 반대한민국 정치 집단인 이런 민주노총 같은 데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정부가 이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ILO로부터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 특히 이 노동계로부터 이런 소리 들을 나라가 아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 노조의 집회는 회사 밖에 나오지 마라. 우리 국민이 그거 원치 않으니까. 어째서 광화문 광장에 거기 무슨 생산시설이 있다고 거기 나와서 시위를 하는가. 노사관계 아닙니까? 노사관계면 회사하고 처리를 하고 회사를 상대로 집회를 하든 시위를 하든 해야지 일반 시민의 조직돼 있지 않은 일반 시민의 시위를 하는 광화문에는 이제 나올 수 없게 해야 한다. 일반 시민도 시민단체가 시위를 하는 거는 이제 좀 이 기준을 세워야 한다. 원래 시위라는 것은 개인인 국민이 같은 목적을 갖고 모여야지 애초에 목적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면 그거는 시위,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게 아니고 영업하는 겁니다. 그거를 허용하게 되면. 아무튼 ILO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민주노총 같은 것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거 우리 실태와 다르다. 정부가 밝힐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핵심 협약 비준서를 기탁한 것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하지 않은 것을 왜 우리는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회원국으로서의 분담금을 삭감하고 지원금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정부 활동을 하는데 그 힘을 받는 게 ILO다. 예전에 걸핏하면 반정부 활동을 하면서 UN 팔듯이.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민주노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고 없애야 될 이유가 있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불꽃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